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국내 증시 메인 제약바이오 메인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 최근 주요 이슈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코스닥 쪽에서 대장주로 등극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비만 치료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천명할 정도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들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위고비 그 다음 세대의 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수십 수백조 원이 쏟아지면서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도 대규모 자금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바이오텍이었었던 화이자가 팬데믹을 거쳐서 엄청난 그런 백신 판매량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모았죠. 그러면서 빅파마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던가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을 인수를 한다라고 하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이제 메세라 인수 시도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상한가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었죠. 지금부터 비만 치료제는 제조 비용과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펩타이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먹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장관에서 전부 다 소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흡수가 되지 않고 다 그냥 소화가 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펩타이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주사제로 정맥주사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흡수율이 낮아요. 전체 의약품이 뭐 100이라고 하면은 인체에 들어가는 게 뭐 한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달까? 그러니까 이걸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다. 약효는 뭐 이제 몇 달 이제 맞아가지고 10몇 %, 20몇 %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약효는 이제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바로 흡수율을 높이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상용화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들이 사실 비만 치료제가 워낙 중요했었던 재료였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시 지금부터 주목할 필요가 생기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투자 트렌드로서 100조 시장으로 커지게 되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는 기대감들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입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인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하게 됐었죠. 근데 1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 마이너스 50%가 내려가게 됐어요.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에서 개발을 한 젯바운드나 마운자로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나
가격 경쟁 쪽에서 지금 위고비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처방 기준으로 위고비보다 젯바운드 마운자로가 더 높아지게 됐죠. 효과는 더 좋은데 더 싼 비만 치료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가 경구용이나 아니면은 장기 지속형 내지는 다중작용 같은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국내 개발 기업이 이 부분을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숨에 매출을 수십조를 내는 글로벌 빅파마로 등극할 수가 있게 되었다.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이 위고비 덕분에 갑자기 매출이 수십조 원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제약사 중에 시가총액 1위 달성을 하게 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이 너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가 차세대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수십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을 하던가,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사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임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걸 기반으로 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온 기업에게 뭐 기술 뭐 계약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상업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주겠죠, 기술료를. 그래서 아니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아예 인수합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한 5에서 10% 정도 라이센스를 줘야 되죠. 계약금에다가 이것저것 수조 원을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이 기업을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주고 사버리자. 그러면 이 라이센스를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유 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병 시도 같은 경우도 이어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 보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시도는 보다 이제 이 임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높은 기업들을 거의 뭐 사냥하다시피 가져오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술 이전이라고 하던가 인수합병이라고 하던가. 그래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 2상 내지 3상 주요 임상 결과가 연달아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까지 항암 신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결과를 끝까지 도출을 해낸 게 한 유한양행 정도밖에 없겠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 지금 생명공학 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 국면, 팬데믹 국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백신 뭐 화이자 거 맞을 거냐,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거냐 하면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으로 막대한 현금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는 휴미라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였죠. 얘가 압도적인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가까이 얘가 1위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화이자가 이 백신으로 거의 몇 년 동안을 압도적인 그 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을 하게 되었죠. 거의 뭐 현금을 수십조 원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쌓아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로 등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원히트 원더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가지고 M&A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뭐 항암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도 인수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당장 오늘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 메세라를 약 10조 원의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메세라 쪽과 협력하고 있는 D&D 파마텍, 아니면 지분 투자 기대감들 나타나주는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애들 상한가 급등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메세라 같은 경우 GLP 계열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겠고요. 국내 상장사 D&D 파마텍하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하게 되면서 현재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세라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선점 기대감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실제로 임상 통과를 한 의약품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지금 데이터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위고비나 이런 주사제보다 데이터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선점한 기업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구용이 왜 중요하냐? 그냥 주사제로 맞으면은 되는데 굳이 이거를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먹여야 됩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사제냐 경구용이냐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제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좀 낮다라고 하더라도 혈관에다가 직접 피에다가 주사를 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져요. 근데 경구용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존 이런 주사제에 대비해가지고 흡수율이 10분의 1 수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사제든 경구용이든 됐고 흡수율을 굉장히 크게 높였다라고 하는데 기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GLP-1이라고 하는 의약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인체에다가 한 100ml를 넣었다라고 치면은 체내에서 흡수가 되는 게 한 1ml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치면, 나머지 99개 같은 경우는 버려버리는, 소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이 100 중에 99개를 다 날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흡수율을 10배를 높였다라고 하면은 100ml에서 1ml만 이게 됐는데 10ml만 투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1ml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는 냉장 유통으로 진행이 되죠. 콜드 체인으로, 이게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냉장 유통도 필요 없기 때문에 유통 비용도 떨어지게 되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흡수율을 굉장히 높이게 되면서 원래 만들 수 있는 의약품에서 출시가 될 수 있는 의약품이 양이 한 10배 가까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흡수율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제조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제조 비용을 인하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가격도 싸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흡수율을 높이는 게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보셔야 되겠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펩타이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주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도 펩타이드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비만 치료제인데 일주일에 한 번을 이걸 투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사공포증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효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약효를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 지속형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로 흡수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구형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 장기 지속형 기술 같은 경우도 반감기를 늘려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100ml를 넣는데 나머지 99ml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안에 사라지고 1ml만 우리 몸 안에서 작동이 되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걸 반감기를 늘려줘가지고 한 이 10ml만 투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1ml가 지금 이제 작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경구용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이 제조의 혁신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흡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몇십 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몇십 개로 나눠 가지고 출시를 하게 되면은 대량 생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장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내 최대 기술 이전 기업으로 성장을 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 적용해가지고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현재 이제 국내 선두권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립구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항체 치료제 쪽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겠다. 이 부분도 장기 지속형 치료제 쪽에서 누가 선점을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20조 원에서 2030년 100조 원으로 5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연간 어마무시한 성장이, 고성장이 여전히 기대가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살 빼는 미용 목적을 넘어가지고 중장기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구화된 그런 식습관 때문에 비만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성인병이라고 하던가 지방간염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방간염, 메쉬라고 하던가 아니면 당뇨, 치매 같은 성인병 치료에도 살이 빠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탁월한 효과가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캐시카우 탄탄한 유동성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현금 유동성을 통해서 항암 신약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차세대 신약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선점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인벤티지랩입니다. 경구용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전부 개발하고 있겠고요. 장기 지속형으로 제형 변경을 하는 자체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겠고, 글로벌 빅파마 베링거 인게라임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경구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임상 통과를 한 경구약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지 않아요. 흡수율이 낮아서. 그래서 지금 73배가 향상이 된 생체 이용률을 확인을 했다. 이 생체 이용률이 이제 흡수율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런 자체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 기술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량 생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료만 땡 받고 마는데, 이런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료에 더해 가지고 생산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대규모 매출액까지도 가져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 있어서 CDMO 위탁 생산 사업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대대적인 또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주요 바이오텍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G2G 바이오입니다. 차세대 미립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시설까지 가지고 있어요. 미립구 방식으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겠고요. 베링거 인게라임, 전에도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베링거 쪽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베링거가 굉장히 이 비만 치료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얘뿐만이 아니라 세 곳에 지금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비만 치료제를 공동 개발에 진행이 되고 있겠다. 현재 장기 지속형 면역 억제제 국책과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치매 치료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새로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주 종목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당장 지난주 찍어드렸었던 한국첨단 소재 한 3일 4일 정도 만에 상한가 급등 나오면서 한 40~50% 급등 나타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이렇게 이제 단타 종목으로 올려드리면요, 한 1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정도만 찍어가지고 아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단타로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 어떻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아래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해 가지고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셔 가지고 이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